88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동구 그때 국회의원 선거 나오셨을 때 제가 좀 도와드렸었어요. 그때 그 인연으로 이제 상당히 그때 좀 치열하게 그때는 군부 독재 노태우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그 학생 신분으로서 열심히 좀 도와드렸고, 그다음 8년 후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29살 때 국회의원 선거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재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종로구에 나와서 떨어지고 저는 부산 사하에서 나와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떨어졌던 이제 의원들끼리 이제 조그마한 모임을 했는데, 그때가 1호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이제 같은 멤버로 조그마한 이제 개 형태의 모임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이제 친목단체, 친목회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인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96년도부터 이어집니다. 원래 제가 이제 95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 강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 대학 강사를 했는데, 구포시장에 구포장터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장이 열렸을 때 보니까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이제 도점상 단속을 했어요. 구청에서. 그걸 막 단속하는데 그게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막 그 있는 물품들,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물품들을 막 그러니까 차에, 노란 차에 다 실어 나르고, 그걸 막 또 저항하는 사람들을 막 뿌리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게 좀 잠깐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을 제가 우연찮게 목격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제 학생,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강사, 학생 이제 대학 강사 신분에서 이제 노점상 하시는, 단속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지 마시라니까 눈을 확 부라리면서 당신이 뭔데 공부 집행을 하고 있는 걸 방해하느냐 하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뭐 자기도 구청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하나의 그 용역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일반 시민으로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다, 내 자신의 존재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참 좀 박사 이제 수료를 할 좀 내가 조금 뭐 박사 정도 공부했다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상당히 좀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가 YS 정권이었거든요. 문민정부였어요. 95년도니까. 뭔가 독재 정권에서, 군사 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다시 이양이 됐으면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줄 알았더만은, 이게 톡 서민들의 삶은 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면 좀 저런 억울한 사람들을 좀 덜 나타나게 할 건데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96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이제 학생들 이제 특강을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신문을 딱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역구에 이제 아주 실세 국회의원이 전국 최다 득표를 노린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별로 한 일도 없는 정치인이 무슨 좀 오만하다, 너무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가. 왜 부산에서는 뭐 그 한나라당 당만 타고 나오면 다 되는, 그때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최다 득표 이야기를 할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일주일 지나니까 나온 후보가 없는 겁니다. 적수가. 왜냐면 워낙 이분이 건세가 빵빵하니까. 그 진짜로 최다 득표를 하겠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내리에 서친 게, 저분의 최다 득표는 누군가를 막아줘야 되는데,
저걸 제대로 그냥 최다 득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양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주길 바랐는데 나오는 분이 안 계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선거를 치렀지. 그래서 이제 저는 선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 뭐 어찌 보면 그냥 약간의 감정도 좀 섞여서 기성정치에 대한 그 심판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조직도 없고 재정적인 부분도 없고 하니까 은행에 대출 좀 받으려도 대출도 안 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이제 재미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날 저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표 계산을 좀 했지. 야, 몇 표 좀 나올까? 정말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마라톤에 비교하자면 42.195km 완주를 한 겁니다. 그게 기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완주한 것 자체가.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야, 우리 몇 표 나올까? 내일이 투표한 날이거든요. 그 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한 20-30표를 20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하고 저를 찍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 해가지고 한 20표 예상을. 그래서 저보고는 또 몇 표 나오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 20표는 좀 심하지 않냐? 그래도 한 200표 정도는 안 모르겠나? 100에서 200표 정도는. 모르고 찍어줄 사람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뭐, 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큰 선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치렀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그걸 위안을 삼고, 그 다음날, 그래, 우리 참, 그래도 한번 해볼 만큼 해봤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투표하고,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다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 표가 이제 1835개 나왔어요. 아, 예상보다 그냥, 예. 20표라고 생각했던데, 수백 개 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표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리 많구나.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15대거든요, 그때가. 96년도 선거. 15대 선거 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나 연구소에 이제 박사로서 이제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근데, 컴백하지 못하고, 제가 계속 정치를 하게 된 게, 그 1835표라는 표가 이름 없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분들의 표정들이 팍 그냥 내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두고 그냥 정치를 그만둔다면 저 역시 내가 욕을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나와서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16대도 또 나오게 된 거지. 어찌 보면은, 진정성이라 해야 됩니까? 그 젊은 나이에 출마를 했던 사람이 저 말고도 많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나이는 한 서너 살 더 많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민주당의 타이틀로 경상도에서 나와서 젊은 나이에 저만큼 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게 왜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포스터를 보시면은 제가 맨몸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냥 누드 정치 해가지고 우통을 다 벗고 나오지.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진짜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이제 좀 달래줄 수 있는 좀 새로운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는 제가 이제 15대 때 출마를 하게 된 게 사실은 그 권력을 많이 가졌던 그 힘있는 중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전국 최다득표를 못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당선되겠다 나온 게 아니고. 이해되시지?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당선은 됐습니다. 당선됐는데 전국 최다득표는 못했지. 부산에서도 한 평균 정도 수준으로 제가 1800표 이상의 표를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전국 최다득표를 제가 막아냈기 때문에. 예. 그게 저는 상당히 좀 만족을 한 겁니다. 저 자신한테는 성공이었지. 제가 당선돼가 나온 게 아니고, 기성정치인에 대한 어떤 심판. 예.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고마움을 이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정치 쪽에 계속 16대 선거를 준비를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지난번 2008년도 그 미국산 쇠고기 그런 사태에서도 보면은 촛불을 들고 많은 분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좀 더 바른 길로 국민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좀 약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이 정치 쪽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 정치가 우리 경제나 사회, 문화 이런 쪽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이 어떻게 혼자 잘 살아야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버려서라도 자기 자신이 좀 더 희생돼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나의 주위의 이웃과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용감하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저는 아름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8년도에 촛불 미국산 소고기에 의한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대중이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순수하게 촛불을 들고 우리 편집장님이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 순수성을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마이크 잡고 그 시민들을 군중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해서는 물론 제 이름이 좀 더 나고 좀 더 두각을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촛불 집회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촛불 집회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들이지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수성을 저는 훼손시킬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저는 참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런 표현하면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좀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젊은 혈기에 나름대로 이제 제가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젊은 혈기에서 출마를 하고 2번을 떨어지거든요. 2번 떨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게 2004년도. 2004년도가 지금 이제 8년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좀, 저 한 사람이 많은 변화를, 이 세상에 좀 많은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한계,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지역구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바뀌었는데, 저희 지역구는 많은 지금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는 조금 제가 힘이 좀 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철학은 이렇게 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사람에게, 노력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제 모든 정치적인 것이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렸느냐에 대해서 그 제대로 평가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또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제가 20대 후반에 꿈꿨던 그 청년의 정치 지망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약 20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 하면은 제가 좀 더 앞장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인들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칙 있는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있는 패배, 세 번째가 이제 원칙 없는 승리, 네 번째가 원칙 없는 패배,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디에 범주에 속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 학자께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경태야말로 원칙 있는 승리를 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민주당, 부산에서 야당의 깃발을 놓지 않았거든요. 5번째가 도전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선을 위해서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고 또는 출마를 포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주위의 강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3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고수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는 감동이 왔고, 그 감동이 오므로써 또 노사모라는 어떤 조직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에 제가 좀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비록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원칙 있는 그 정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